대표팀 뽑히면 되잖아. 어떻게 뭐 한 게 있어야 뽑히지. 누가 뽑겠어요 저를. 멍했어요. 일단은 그건 어떻게 가지. 이 생각부터 했어. 마지막이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나이도 있고. 이때 근데 멘탈 잡기 힘들었던 게 군대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썰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경찰 야구단 탈락하고 상무 야구단도 지원했는데 탈락이었습니다. 사실 두 자릿수 홈런을 2번이나 기록한 타자가 군대에 이걸 탈락을 한다 쉽지 않을 텐데 탈락 이유를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구단한테. 저는 10년 정도 끝나고 저는 군대를 가겠다. 근데 이제 한 딱 9월 달 됐는데 잠실 경기였는데 용환 형이 그때 시합 뛰고 있었어요. 근데 용환 형이 다친 거예요. 십자지에 다친 거예요. 이제 너밖에 없지 또. 예,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팀장님이랑 자꾸 가지 말라고. 용환이 형 이제 다 복귀할 때까지 너 있어야 된다. 용환이 형 때문에 뭐 그거를 못 간 게 아니라 약간 상황이 이제 꼬인 거죠. 예, 딱 갈 시기에 못 가니까 이제 타다닥 이제 트레이드도 되고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2018년이 되자마자 이용구 선수의 현역 입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때 이용구 선수 앞에 놓인 선택지가 아시안게임 발탁 후에 금메달, 18시즌 끝나고 재도전, 그리고 현역 이 셋 중에 현역을 선택한 건데 다른 선택지들은 고민을 안 했었나요? 할 게 없었죠. 아시안 게임 사람이 어떻게 가요? 잘하면 갈 수도 있지. 아니 오늘 작가님이 한 달 만에 쓰니까 죽어봐라 이런 약간 이러면서 쓴 느낌인데. 근데 저도 이거는 자꾸 주변에서 얘기는 들었죠. 대표팀 뽑히면 되잖아. 어떻게 뭐 한 게 있어야 뽑지. 누가 뽑겠어요 저를. 맞잖아. 그게 잘하면 되잖아. 잘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잘한다 보장도 소식 없잖아요. 그냥 가기로 했죠 그냥. 야구를 할 수 있었나요 군대에서? 못했죠. 아예 못했죠. 그러니까 저는 들어가서 그냥 1년은 그냥 웨이트만 하고 몸 관리만 하자 했는데 그게 오산이었죠. 그때부터 했어야 돼요. 막 스윙 돌리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늦었지만 후회를 거기서 좀 하고 있죠. 그런 환경에서도 이용구 선수가 절대 놓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바로 연애였는데 제대하자마자 결혼에 성공을 했어요. 맞나요? 네. 아니 연애를 군대 가 있는 동안도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요? 이미 그 전부터 이야기를 오래 만났었어요. 오래 만나고 있었죠. 얼마나 만났어요? 제가 8년 만나고 아마 결혼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연애하고 또 결혼까지 할 수 있었나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나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네. 지금 와이프도 저를 믿고 있었고 저도 와이프를 믿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 연애 기간이 길었던 만큼 아마 와이프도 한 2, 3년 지나고 나서는 아마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제대 후에 돌아온 SK는 전혀 다른 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연경혁 감독 체제로 변신이 됐고 팀 분위기가 뭐 달라졌거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나요? 조금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어제 자유로웠지만 좀 더 이제 딱딱딱 이제 가는 느낌이 되지 않았나. 네. 근데 어찌됐건 4대4 트레이드를 주도했던 게 연경혁 단장 시절이었고 그분이 감독으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를 좀 써주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이런 기대는 안 했었나요? 기대는 조금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필요해서 트레이드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만 한다면은 기회를 많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말한 대로 공백기 동안 야구를 안 하다가 현역 선수로 돌아왔을 때 이것도 좀 어색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어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야구를 못 한다는 거에 자체에 그것만 두었지 뭐 원래 하고 있다가 간 거니까 딱히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이재원이라는 주전 포수가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상반기에 23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회가 충분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잖아요. 이때 어떤 생각을 했었었나요? 제대하고 나서 이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엄청 컸는데 이 공백기를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죠. 네. 하고 싶은데도 분명히 눈에 공은 보이는데 방망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역시 현역 갔다 오는 거랑 상무로 갔다 오는 거 확실히 틀리구나. 근데 이제 요즘 갔다 와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갔다 와도 잘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거 보고 나는 현역 갔다 왔는데 왜 안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2020년 8월 13일에 트레이드 소식이 들려옵니다. 두 번째 트레이드인데 오태곤과 이용구 선수의
이 KT와 SK 간의 트레이드였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땠었나요? 멍했어요. 일단은 수원 어떻게 가지? 이 생각부터 했어요. 아니 광주에서도 왔는데 뭐 인천 수원은 가깝잖아요. 이거 가깝죠. 근데 집대 약간 그 집 때문에 네. 수원 어떻게 가지 했는데 그냥 포기하고 그냥 출퇴근하자 했고. 아 인천에서 수원으로? 네. 얼마 안 걸리니까. 근데 벙쳤어요 조금. 또 트레이드? 근데 좀 덤덤하지 않아? 처음 트레이드. 네, 처음 트레이드보다는 그냥 엄청 울었잖아. 네. 근데 두 번째 트레이드는 그냥 덤덤했어요. 또 다른 팀 가니까 또 거기 가서 새롭게 적응해서 또 잘해야지. 약간 이 생각은 많이 했죠. 마지막이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나이도 있고 몇 년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때가 몇 살이었지? 그때가 둘이었을 거예요. 잠깐만. 되게 어린 나이 아니야? 형은 트레이드 됐을 때 몇 살 때였지? 나도 31살 이때였으니까. 아 그러면은 엄청 어린 나이는 맞지. 그리고 33인가에 2차 드래프트로 또 갔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30살 아직 많잖아. 네. FA 한 게 몇 살이었지 그럼? 35. 와. 왜? 아니요 FA 하셔가지고. 아니 너 프로 생활을 몇 년 했지? 9년 했죠. 진짜? 생각? 네. 대학 지금 갔다가 34이야. 그러니까 엄청 빨리 그럼. 그만둔 거야. 90년생이면 그만둔 게 아니죠. 나랑 나간 거죠. 나가 떨어졌다고 여기 네, 나가 지금 떨어졌죠. 네. 지금 여기 한이 맺혔어 지금. KT 트레이드 이미 장성우라고 하는 확실한 주전 포수가 있었던 팀입니다. 2020년을 앞두고 그런데 또 허도한 선수를 데리고 왔고 시즌 중엔 이용구 선수까지 데려왔어요. 이미 피할 수 없는 박 터지는 경쟁이 예고가 돼 있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KT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냥 마지막이다. 뭐 보여줄 것도 없고 그냥 잘해서 있어야겠다라는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이다 생각했죠 거의. 계속 그러면 경쟁을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뭐 포수라는 포지션은 사실 확실한 주전 선수가 있으면 이 자리를 넘보기가 쉽지 않은 포지션이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치열한 경쟁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선수 생활을 하는 데는. 기아 있을 때 용환이 형이랑 약간 했을 때가 그때가 제일 힘들었죠. 무조건 잘해야 된다. 용환이 형보다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래야지 더 시합을 많이 나갈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때가 엄청 많이 힘들었죠. 마음도 상처도 많이 받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구는 또 재밌었고 그때가 제일 재밌었죠. 포수는 진짜 자리 잡기 진짜 너무 힘들다. 어딜 가든 그 주전 포수가 네. 있으니까. 못 빼잖아요. 그러니까 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수가 안 많아도 사실 그 자리가 한 자리니 두 자리밖에 안 되니까. 네. 많이 힘들죠. 그 자리 뺏기가. 2020년을 지나서 이듬해 변화를 꾀해서 전담 포수제를 운영하게 된 KT입니다. 이용구 선수는 데스파이네 선수의 전담 포수가 됐어요. 많은 투수 중에 왜 데스파이네 선수랑 이 배터리를 이루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성우 형이 앉았을 때는 뭐 잘 바꾸기 어려우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데스파이네가 던지고 싶은 걸 던지게끔. 그러니까 포수 위주가 아닌 투수 위주.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앉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을 많이 했죠. 둘이 사이도 원래 좀 편하고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그때 그래서 기록도 찾아봤는데 평균 자책점이 3.00이었답니다.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3.00이면 좋은 괜찮은 거죠. 거예요? 그리고 2021년 KT는 한국 시리즈 4전 전승으로 마법 같은 시즌을 보냈지만 이용구 선수는 10월에 방출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저희가 이렇게 글만 읽는데도 좀 아쉬움이 남는데 이용구 선수는 이 방출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떤 심정이셨나요?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군에서 게임을 뛰고 1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육성군에서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은 여기서 연습하고 2군 올라가서 다시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눈치를 못 채고 있었던 거죠. 배제돼 있는 걸 몰라. 네, 모르고 있었죠. 아예 방출이라는 생각을 아예 못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웨이트 하고 있는데 이제 한 선배가 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방출 시즌이니까 나가면은 뭐 딴 팀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무슨 얘기를 하나 했는데 그게 딱 맞았던 거죠. 아예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방출에 대한 인지를 하나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더 충격이었겠어요. 네, 완전
그러니까 2군에 있어도 내년 시즌에 또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꽉 맞은 거죠. 나이도 어리고 포수 자원이 아니, 귀한데 그렇게 아직 많을 때가 아니니까. 그렇지. 예. 가족들은 그럼 어땠어? 첫 방출이잖아. 트레이드가 아닌 첫 방출이니까. 이제 어머니도 우시고 저도 울고 와이프도 아버지는 약간 아버지는 속으로 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그냥 슬프지. 어머니가 조금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와이프랑. 아니 방출되고 나서 다른 팀을 가거나 이런 건 생각 안 해봤나요? 생각은 했었죠. 아직 나이도 아직 그때는 너무 어리고 어리고. 그리고 아직 포수 자원이 필요한 데는 많으니까 몸을 만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다른 아직 그래도 야구를 놓을 시기는 아니니까. 왜냐면 첫 방출을 나도 당해봤잖아. 네. 근데 이게 모든 게 끝날 것만 같아. 맞아요. 다른 팀을 갈 수 있겠다가 아니고 네. 여태까지 내 야구의 인생이 이 필름처럼 싹 지나가고 네. 여기서 끝인가? 진짜 이 생각 들었어요. 말씀하신 게 진짜 똑같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여기를 해왔는데 갑자기 방출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단절 바로. 뭐 해야 되지? 왜냐면 30년 동안 야구만 해왔기 때문에 네. 딴 거 할 줄을 아는 게 솔직히 없거든. 진짜 딱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여기서. 눈물 나지. 딱 던졌는데 천장에 달려있는 맞아요. 전등을 맞추는 전등 거야. 맞췄어요. 원삼이 아 남들한테 어필한다고. 자기 사이즈대로.